예, 아버님, 그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가 1m 59인가요? 네, 그러고 중량은 73kg요. 73kg시고요. 예. 식사는 잘 하세요? 아이, 잘 먹어요. 예, 소화도 잘 되시고요. 예. 추위를 많이 타세요? 더위를 많이 타세요? 아이, 추위도 많이 안 타요. 추위 많이 안 타시고요. 예. 밤에 소변은 주무시다가 어느 정도 보세요? 한 3번 정도는 봐요. 3번 정도 보시고요. 예. 뭐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일절 없어요. 일절 없으시고요. 예. 식사 양은 얼마나 되시나요? 약요? 식사 양. 밥 양은- 양은 얼마나 드세요? 좀, 한 공기 정도. 한 공기 다 드시고요. 예. 예. 아버님 그 무릎에서 어느 예. 부분이 제일 아프세요? 좌편이요. 왼쪽이요? 예. 왼쪽 무릎에서 그러니까 예. 무릎이 이렇게 있을 때 안쪽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무릎 아래쪽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무릎 위쪽이 아프신가요? 연골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픈 부분은 어디세요? 무릎에서? 예? 무릎에서 아픈 부분은 어디세요? 연골 있는 데께 그가 좀 걸으면 시근시근해가지고. 무릎 아래쪽이요? 예. 무릎 안쪽이 붓거나 이렇게 붉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었다가요. 예. 약을 바르면 바로 내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연세가 드시면서 이 무릎 주위에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근육들이 약해지고 예. 더 올라가서는 이제 허리도 이렇게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체중이 지금 좀 제법 나가시는데 예. 이 무릎에 하중이 이제 가해지면서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버티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좀 체중 감량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 그런 운동들을 갖다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무릎이 아프셔서 걷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요. 실내 자전거 같은 자전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있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무릎 주위 근육들을 강화해 주시면 도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연골이 달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아버님 그 무릎에서 연골이라는 건요. 자동차로 치면 이제 에어백과 같은 겁니다. 이 연골은 이제 뼈와 뼈가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연골이 닳는 거는 무릎이 그만큼 사이가 좁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을 강화해서 무릎이 이렇게 짱짱하게 잘 버텨주면 그 연골이 조금 닳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제 아버님이 뭐 100m 달리기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지리산을 올라가겠다 그럴 때는 문제들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다 하실 건 아니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운동과 체중 감량들을 통해서 주위의 근육들을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하를 갖다 낮춰주면 훨씬 더 지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기운들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기운이 떨어질 때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허리랑 무릎이 이렇게 약해지고 시큰거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이런 부분들은 한의원에서 이 신장의 기운을 갖다 보태주는 한약을 복용하시면 또 훨씬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은 안 돼요? 침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침과 이제- 더불어서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들이 훨씬 좀 빠르게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일단 이제 두통에도 많이 씁니다. 두통에는 이제 천궁이나 백지 같은 약재들과 같이 섞어서 이 위로 이렇게 쏠려 있는 열을 날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통을 갖다가 해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세간 명목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말에서도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간을 씻어주고 눈을 갖다가 이렇게 밝게 해준다. 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이런 약에서도 이 감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청폐산이라고 폐를 갖다가 이제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폐를 갖다가 좀 차게 해주는, 그러니까 폐 열을 갖다 내려주는 약에서도 이 감국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게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냐 이거였잖아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세희 원장님 얘기처럼 신경 안정제가 됐든 수면제가 됐든 지속적으로 먹는 게 좋진 않아요, 절대로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다 나왔지만 갱년기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되면 또 가서 상담하면 호르몬제 같은 거를 막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또 꼭 그러실 필요 없고요. 네. 진짜 간단한 방법은 낮에 지금 활동하는 것보다 더욱더 아, 많은 예.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요. 꼭 하루에 7시간, 8시간 안 자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3시간만 자도 살겠더라고요. 3시간만 자도. 그러니까 3시간만 자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시간에 너무 개의치 마시라고요. 30분을 자더라도 내가 자고 개운하면 돼요. 딱 눈 떴을 때 개운하면은 그건 된 거니까 나 네. 조금밖에 못 잤네 이런 거 말고 또 하나 더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새벽에 깼을 때 있잖아요. 억지로 자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또 스트레스예요. 화병이 뭐예요?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으면 평소에 그냥 못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예 그냥 TV를 본다거나 다 포기하고 나 이제 안 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TV를 네.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좀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움직여 주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일단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있는 스트레스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제껴갔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미 검진까지 다 하셨네요. MRI까지 다 찍으셨다고요. 네네. 예, 근데 단순 이명만 있는 게 아니라 어지럽기도 하고 구토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인데 혹시 뭐 귀에 있는 돌멩이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예, 없었어요.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예. 소리가 날 때 뭐 삐 네. 하는 소리인가요? 어떤 바람 소리인가요? 아니면 툭툭 하면서 뭐 곤충 같은 게 기어가는 소리인가요? 어떤 소리가 나죠? 차에 차키 꽂아놓으면 문 열면 띵띵띵 이런 소리 나잖아요. 예. 예, 그런 소리가 자꾸 나요. 예, 그러니까 좀 삐 소리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비행기 네. 지나가면 더 머리가 띵 하고요. 예. 그럼 한 1년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1년 예. 전에 이제 발병하기 이 직전에 혹시 예. 좀 몸을 너무 피곤하게 썼다거나 그때 좀 큰 사고가 있었다거나 어떤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지금 예. 환자분께서 이제 호소하시는 이런 증상들이 아마 본인도 다 검색해보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메니에르 예. 증후군이랑 너무 가깝고요. 근데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 됐든 이명이 됐든 원인은 일단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요. 예. 네. 그러면 약을 복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은 우리 뭐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한 뭐 그쪽 이비인후과 쪽 약인가요? 어떤 약이세요? 예, 이비인후과 약이요. 물약이요. 이제 물약으로 된 것들을 복용하고 그때도 계시고요. 그 모병원에서도 메니에르 약을 주셨거든요. 예예. 근데 그거 복용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일단 복용을 해도 좋아지지가 않다 보니까요. 그럼 예, 예. 환자분이 지금 현재 좀 어떤가요? 그걸로 인해서 살이 요즘 급격하게 빠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체구는 1년 동안 체중 변화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좀 어떠시죠? 예, 그대로 몸무게는 빠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런 것도 다 괜찮으시고요. 그런데 예, 예. 왜 한방 치료는 생각을 안 해보셨었나요? 우리 한의원 쪽 치료요. 한의원을 한 번 가봤거든요. 예, 근데 머리 뒷목 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놔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한약을 한 달 동안 먹고 예.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계속 똑같다 보니까 예, 일단 예. 환자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상은 기본적으로 좀 체력이 떨어져서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삐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원래는 예. 딴 사람들은 좀 심각한 문제, 뭐 교통사고 크게 났거나 출혈이 많았다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한 달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체력 보강이라든가 스트레스 완화 이쪽 방면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메니에르 병이 고개를 돌려도 이렇게 가끔씩 머리가 띵 하나요? 아, 그럴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국화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노란색 국화도 있고 하얀 국화도 있고요. 이걸 실제로 황국, 백국, 야국이라고 그래갖고요. 이게 세 가지로 좀 세부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일단은 황국은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통,
이게 풍열을 내려가지고 두통을 치료할 때 좀 다용을 하는 약재가 될 수 있겠고요. 백국은 우리 안구 아까 전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구 하얗잖아요. 하얀 거 똑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백국은 좀 이렇게 세간 명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맑게 해줄 때 사용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야국 같은 경우는 이게 얘네들은 이제 야생에 있는 국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성이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좀 청열 해독시키는 효능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온몸에 난 종기 같은 것들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국은 이제 국화도 보면 감국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상국이라는 게 있는데 감국은 이제 먹었을 때 좀 더 단 느낌이 나는 국화. 그리고 상국은 먹을 때 엄청 써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면 약간 문제가 있으신데 잠들기가 어려우신지 아니면 중간에 자꾸 깨시는지. 10분 자고 깨고 그래서 네네. 잠깐 주무시고 꿈도 많이 꾸세요? 꿈 뭐 가끔씩 가끔 꾸는데 꾸고. 수면제를 먹어도 네.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네, 근데 그것도 충분한데 네네. 그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먹으면 1시간도 못 자는 편이에요. 낮에는 어때요? 활동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뭐 햇빛 보라고 해서 햇빛도 보고 네네. 운동도 다니고 운동도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다니고 그러시는데 예, 예. 혹시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50 초반에요. 50 초반에. 그럼 네. 폐경 되고 나서 바로 불면증이 생긴 건 아니시네요? 그전에부터 네. 잠은 많이 자는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 좀 잠이 작으셨구나. 혹시 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거나 그런 느낌 있으세요? 그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뭐 아직 없으시고. 가끔씩이나 뭐 있을까? 가끔. 네. 혹시 병원에서 뭐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시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신경안정제를 주셨을지 모르겠네. 그거랑 이제 같이 먹으면 네. 더 좋다고 그래서. 네네. 일단 보니까 워낙 또 잠이 없으신 데다가 네. 사실 갱년기가 지나고 여자들이 폐경이 되면 사실 잠이 줄어들어요. 네. 잠이 줄어드는데 갱년기 증상은 없으시다고 하나 지금 불면증이 생기신 지는 한 3년 정도 되셨고 그다음에 아니 오래됐다니까 10년 정도. 10년. 네. 혹시 뭐 허리나 무릎이 시큰시큰하다나 이쪽은 괜찮으세요? 관절 쪽은? 관절 쪽은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고 소화도 네. 잘 되시고 밥은 뭐 괜찮아요. 괜찮고 네. 그럼 다른 증상으로는 잠만 못 주무시는 거네? 잠 못 자고 열 나는 거 있어요. 열 나는 열이 거. 위로 올라오시죠? 그게 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여쭤봤던 게 그게 이제 갱년기 증후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갱년기 증후군이라 그러는 것은 폐경이 딱 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폐경 전으로 해서 한 3년, 길게는 10년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갱년기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셔서 보통 이제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을 가장 많은 원인을 심장의 화로 보거든요. 화병. 네. 화병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실 양방에서 신경안정제를 주시는데 사실 그 계속해서 약을 드셨을 때 그게 괜찮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병원에서 그 약이 좋았으면 이거를 계속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당연히 수면제는 계속 먹으면 습관성이 생깁니다. 예. 네, 그리고 습관성이 생기는 데다가 지금도 약을 드셔도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잖아요. 예. 점점 그 복용하는 양도 늘어나야 되고 점점 더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뭐 햇빛도 쏘이시고 운동도 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되고요. 한방에서는 이거를 불면증을 심장의 화로 보고 화를 끄는 치료를 해요. 네. 화병 치료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양방과 지금은 사실 수면제를 드시고 있는 상태 때문에 수면제를 갑자기 끊는 건 좀 위험하고 수면제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수면제는 네. 잘 안 먹으려고 애쓰고 있고 네네. 신경안제를 조금씩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방에서는 신경 안정제를 쓰는 기전이나 불면증을 쓰는 기전이나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제가 아까 혹시 무릎이나 다리가 뭐 허리나 이게 시큰거리나 뭐 여쭤봤던 게 이 화의 원인이 이 아래가 신허라 그래서 아래 뿌리가 약해서 허열이 뜨는 경우는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아니신 것 같으니까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심장의 화를 잡아서는 화 치료를 합류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약은 네. 신경안정제를 조금 먹어도 괜찮은 건지. 계속 드시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맨날 먹기가 너무 이제 그래서 그냥 참았다가 먹고 네. 그러는데 그거 안 먹으면 그나마 안 먹으면 이제 1시간도 못 자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양약은 조금씩 줄여가고 한 방울은 점점 이거를 병행을 하시면서 차츰차츰 그 양약을 끊어가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저기 이게 들판에 나가서 노란색 국화를 막 따다가 끓여 드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보통 식용 국화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특히 또 국화가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농약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의원에서는 식약청에서 검수를 받은 인증된 약재만 쓰는데 혹시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국화라고 국화차라고 파는 거는 약간 농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구입해서 무작위로 드시는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식용으로도 물론 국화가 지금 앞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 말린 국화를 베개 안에다가 넣고 자면 이게 머리가 맑아지면서 약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국화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국화를 좀 하다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요즘에 한방 탈모 샴푸라 그래가지고 한방 탈모 샴푸에 국화산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 국화예요. 이 말은 탈모가 사실 머리에 열이 있어가지고 탈모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샴푸에도 외용약으로 조금 국화가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머리에 열을 없애기 때문에 두피에 습진이나 어떤 그런 피부과 질환이 있을 때도 사실 이 감국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감국 꽃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민간요법으로 국화를 보면 초록색 잎이 있잖아요. 그 초록색 잎을 자꾸 비벼가지고 하다 보면 초록색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을 사실 요즘에는 버즘이 많지는 않은데 이 버즘이 핀 자리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도포를 하면은 이 버짐 치료에도 좋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버짐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국화에 따서 조금 응용을 해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저기 태호지 원장님께서 주의하실 분이 소화기가 약하신 분은 조금 조심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소화기가 약한데 소화가 안 되는 약한 것보다는 설사를 자주 하는 한마디로 사실 이거는 열을 끄는 약이기 때문에 속이 내간 체질은 사실 장복하는 게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속이 좀 차거나 아니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 열을 끌 때는 어느 정도 체력이 좀 받쳐져야 되는데 너무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국차는 이 머리를 맑게 하고 눈도 맑게 하고 두통도 완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커피, 그러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드시는데 이런 카페인에 의지하기보다는 이 머리로 올라온 허혈을 조금 잠재우는 데는 좋은 국화차를 구해서 이 감국차를 집에서 좀 끓여서 좀 복용을 하게 하면 수험생도 좋고 그다음에 현대인들 계속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노출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커피 대신에 조금 응용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차기 때문에 좋은 재료의 감국차를 구하셔서 조금 음복을 해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티백처럼 그냥 그 국화잎 한두 송이 이렇게 해서 우려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4g에서 한 10g 정도를 물에 한 15분 정도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열이 많이 오르신 분들은 그렇게 양해는 구애받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 너무 차다거나 기운이 없으신 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쓰러지신 건가요? 예, 일주일, 한 일주일 반. 그래서 뭐 바로 병원으로 가셨었나요? 조금 늦었어요. 저기 한 몇 시간, 한 6시간 된 게 넘었게 갔어요. 6시간 넘어서 가셔서 따로 이제 뭐 혈전용해 같은 치료나 이런 거는 안 하셨고요. 저 병원에서 그냥 어떻게 했나 봐요. 네, 어떤 치료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네. 뭐 더 이상 뭐 할 거 없고 그냥 뭐 재활만 이렇게 하시라고 뭐 별 없대요, 이제. 네. 너무 늦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뇌 어느 부위가 뇌경색을 침범했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오른쪽에? 아마 오른쪽일 겁니다. 네네, 왜냐면 네. 왼쪽이 마비되니까 네네. 왼쪽에. 네.
뭐 정확한 부위는 뭐 특별히 듣진 못하셨겠네요. 뭐 시상하부나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오른쪽에 그런가 봐요. 예. 네. 그다음에 아버님이 어떻게 지금 바로 누워 계세요? 아니면 혼자 좀 앉으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부축이 앉았다 가능하신가요? 일어났다 하세요. 앉을 수가 있어요. 앉으실 수는 있으시고 아직 혼자 서시는 건 힘드시고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아버님 예전에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라든가 뭐 혹시 예전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 이제 술을 많이 드세요. 담배하고. 네. 네. 음주하고 담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제가 쭉 경과나 좀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중풍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고요. 네.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네,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뇌경색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뇌경색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3시간이나 늦어도 6시간 전에 가면은 이제 시술하는 게 있어요. 뇌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네, 그런 맞아요. 시술을 하면은 후유증 없이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어서 초기에는 이제 좀 어떤 시각을 다투는 게 있는데 그 시기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방법은 쓸 수가 없고요. 어떤 이제 더 심해지지 않게 하고 재활을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뇌경색이 오면은 보통 초기 일주일간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생겨도 여기저기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며칠간은 절대 안정이라고 해서 많이 눕혀놓거든요. 많이 눕혀놓고 혈압이나 몸 상태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를 들어가고요. 이제 어떤 뇌에 손상된 부위라든가 아니면 손상된 크기라든가 아니면 아버님 몸 상태에 따라서 회복은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한 달 안에도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3개월까지가 많이 좋아지는 시기, 그 다음에 6개월까지가 많이 좋아지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1년까지도 좋아지시는데 그 뒤로는 좋아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몸이 다 고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3개월 내에 재활치료나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풍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손이나 주먹이나 이런 거 좀 주실 수가 있나요?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왼쪽은 안 왼쪽은 아예 안 되세요. 예. 간단하게 구별을 해서 왼쪽이나 왼팔, 왼다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시면은 좋아지실 여지가 많으시고요. 아예 왼쪽, 왼다리가 아예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마비된 것처럼 아무 팔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일주일 뭐 정도밖에 안 되셨으니까 좋아질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단계별로 재활치료를 하면 되는데, 재활치료 과정은 나중에 제가 전화로 한번 연락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침 그것도 괜찮나요? 침 치료도 괜찮습니다. 침 치료 괜찮고 한약 치료도 괜찮고요. 한방적으로 재활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